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,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한쪽은 인류가 마주한 어마어마한 위기, 다른 한쪽은 이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르는 강력한 신기술.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과연 이 새로운 도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그럼 현실부터 좀 냉정하게 볼까요? 2030년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자고 약속했던 목표들이 있거든요.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달성 가능한 게 고작 17%뿐이라고 합니다.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.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, 줄여서 SDG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사실상 우리 모두의 생존 계획서 같은 거예요. 가난을 없애고 불평등과 싸우고 또 기후변화에 맞서는 그런 17가지의 구체적인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. 근데 계획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죠. 여기저기서 터지는 분쟁들,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, 그리고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위기. 이런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우리 발목을 딱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. 자, 이렇게 좀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. 바로 생성형 AI죠. 어쩌면 이 막막한 게임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. 생성형 AI. 요즘 이 단어 진짜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, 뭘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아주 쉽게 말해서요.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싹 다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히 검색해서 답을 찾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개발 같은 것도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대단하죠. 이 대단한 기술을 햄버거처럼 3단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가장 밑바닥, 빵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프라입니다. AI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잖아요. 바로 그 힘, 그러니까 수많은 컴퓨터와 반도체 같은 물리적인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패티는 뭘까요?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. 이게 바로 AI의 핵심, 거대한 뇌라고 할 수 있죠. 이 뇌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정말 말 그대로 먹어치우면서 인간의 언어는 물론이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맨 위에 올라가는 빵과 소스. 이게 바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GPT-4.5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요. 그 똑똑한 뇌를 이용해서 우리랑 대화도 하고 멋진 그림도 그려주는 바로 그 서비스들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 기술의 구조는 대충 알았으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.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,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,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한번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장 와닿기 쉬운 예시가 뭘까 생각해봤는데요. 바로 음식입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농장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전 과정에 AI가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농사를 더 스마트하게 지을 수 있게 돕고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고 농부들에게는 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심지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도 있죠.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한쪽에서는 하루에 10억 끼니가 넘는 음식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8억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AI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물류를 최적화해서 이 슬픈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. 마스터카드의 최고 AI 책임자인 그레그 울리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. 이 기술이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기아, 빈곤, 에너지 문제 같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푸는 데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. 이 엄청난 잠재력 바로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도 함께 따라옵니다. 이 기술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UN 사무총장도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.
AI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. 바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.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. 약속과 위험,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? 한쪽에서는 혁신, 효율성, 지속 가능성 같은 멋진 약속들을 내걸고 있어요.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사이버 보안 문제, 개인정보 유출 위험, 또 AI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환경 문제까지 만만치 않은 위험들이 있죠. 바로 이 두 이미지가 그 아이러니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. 한쪽에서는 친환경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바로 그 혁신을 위한 AI를 돌리느라 어마어마한 지구 자원을 쓰고 있다는 현실.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?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기술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, 바로 윤리적 나침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위험들을 피하면서 저 멋진 약속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?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릅니다. 해답은요, 더 빠르고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,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, 즉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.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입니다. 이걸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인권. 기술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겠죠. 둘째, 노동권.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요. 셋째, 환경.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반부패.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4가지가 핵심 기둥인 셈이죠. 액센추어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지난 30년간 AI만큼 비즈니스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한 기술은 없었다고요. 이 말은 곧 AI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들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. 힘이 세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지는 법이니까요. 결국 생성형 AI는 그냥 우리 손에 쥐어진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. 이 도구로 무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죠. 자, 여러분은 이 놀라운 도구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?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.